여기 떨어지면 거기 가야지 스케줄부터 잡고 있었죠. 집이랑 좀 가까운데 이게 또 덜컥 된 거야. 사실은 그게 더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더라고. 마음에 있는 거는 또 안 되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삶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냐면 마음에 두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선생님만 과연 그럴까? 삶의 인생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저거 진짜 꼭 가져야지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지. 네, 그거는 다 마찬가지라고 네.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를 인지했으면 이걸 배운 거잖아요. 삶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저거를 힘을 주면 그렇게 나한테 와닿지 않는구나. 그럼 그걸 갖고 싶을 때 오히려. 근데 지금은 나는 배짱 부려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배짱 부릴 때는 화장실까지 물수리를 했다 하면은 그렇게 해봐도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똑같은 집에서 하는데 화장실이 하나거든요. 똑같은 시스템 이거랑. 배짱을 부려도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수리가 오래 걸릴 건 없으니까. 수리는 얼마나 걸리죠? 싱크대만 관건이고 저거 길면은 2주? 그 안에 저거랑 상관없이 하면 돼요. 나머지는 별개 공간에서 하는 거니까. 화장실도 따로 하는 거고, 그 도배는 하루면 할 건데 뭐. 도배 장판은 도배할 때 어차피 이거 콘센트도 뺄 거예요. 커버 같은 거는. 그러면 그때 다시 달아주지 말라고 하세요. 선생님이 콘센트는 바꿀 거니까. 그렇죠? 그 분한테 좀 수고비 드리고 하면 되지 않나? 콘센트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거여서 그거는 한번 얘기해봐요. 그럼 아예 속안의 거부터 바꿔야 되는 작업이어서 등이랑은 좀 다르죠. 아, 그래? 등은 어차피 내리는 건데, 그래서 새 걸 다는 거여서 일이 뭐 추가가 되거나 하는 게 좀 덜한데, 얘 같은 경우는 품이 더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건 한번 그 도배하는 분한테 물어봐도 좋을 거라고 아니 뭐 생각해요. 청소도 한 깨끗이 닦든가. 그래요. 하지 뭐. 뭐 선생님도 손재주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아, 그러진 않아. 아니, 영상 편집 배울 때도 나이 들어서 그 영상 편집 배우려니까 학원을 등록하고 배워야 되잖아요. 선생님 유튜브 편집하는 거.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네. 마음을 먹고 49인가 학원을 다녔는데 반 전문가 반 같은 데 넣어준 거야.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고 그 속도를. 그 나이 때면 새로운 걸 뭔가를 배워가지고 시작한다는 건 또 쉬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확실히 늦긴 늦더라고. 이거 못 쫓아가겠더라고 그 손 빠른 선수들은. 그런 마음 자세로 내가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거는 저는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역시 선생님도 되게 젊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이제 늙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늙음, 젊음은 육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게 어쩌면 더 나이가 들고 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동산에 이렇게 낙찰 받는 것 자체도 저는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삶 안에서는 큰 도전이었다고 생각도 들어요. 맨 처음에 뭣도 모르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수업 받으면 다 낙찰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돈 주고 배우니까 선생님이 좀 이렇게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하면 다 낙찰 받는구나 했더니 저번에 어느 분한테 경매 시작을 해서 낙찰 받는 확률은 몇 프로 안 된다고. 다 몇 번 하다 그만두고. 전체 경매 네. 하시는 분들.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한 번 떨어질 때마다 한 20, 30만 원은 드는 것 같아. 시간이 이틀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떨어지다 보면 이번에 또 떨어질 텐데 가지 말자. 그런 생각이 들죠. 나도 시간을 내려면 기존에 하던 거에서 놓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한 번 떨어질 때마다 그 정도 돈은 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하루 빼야 되고 이틀 임장도 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돈은 제 사람들이 드니까 계속 떨어지다 보면 이번에도 안 되겠지 하고 자꾸 떨어지다 보면은 그냥 지쳐가지고 계속 입찰을 하다가 다리도 부러졌지만 그때는 입찰가가 너무 높았잖아요. 막 104%에도 받아가더라고. 그럼 내가 이거 꼭진데? 그래서 좀 안 한 거야. 그래서 좀 쉰 거예요. 그래서 다 90%에 잡아가고 94%에 잡아가고. 의미가 있나 경매가 그럼? 선생님은 이 집은 감정가 대비 몇 프로예요? 78%. 78%. 그래도 저렴하게 좋은 네. 집 잘 받으셨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못 받으면 인천 숭이동 거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숭이동은 집은 좋더라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숭이동이 좀 낙후된 동네이긴 한데 여기 떨어지면 거기 가야지 스케줄부터 잡고 있었죠. 근데 그거는 1억 2천 얼마에 나왔고 이거는 1억 1,300인데 집이랑 좀 가까운데 이게 또 덜컥 된 거야. 사실은 그게 더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더라고. 마음에 있는 거는 또 안 되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삶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냐면 마음에 두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선생님만 과연 그럴까? 삶의 인생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저거 진짜 꼭 가져야지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지. 네, 그거는 다 마찬가지라고 네.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를 인지했으면 이걸 배운 거잖아요. 삶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저거를 힘을 주면 그렇게 나한테 와닿지 않는구나, 나한테 오지 않는구나를 느꼈으면 그럼 그걸 갖고 싶을 때 오히려 저거 나한테 오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오히려 더 크게 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나름
나름 폐차를 하면서 아까 2-30만 원 쓰신다고 했는데 간접 비용, 네. 간접적으로 환산을 해보면 근데 그렇게 어쩌면 헛수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나름에선 굉장히 크게 놓고 또 입찰을 하는 건데 그 안에서 뭐 저번에 안산에도 선생님 많았잖아요. 입찰장에서. 네, 그렇죠. 둘 다 폐차했죠 그때. 그렇죠. 뭐 폐차를 하는 거는 우리는 일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입찰장에서 만나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도 집이 참 갖고 싶더라고 그 집은. 집이 너무 좋은 거야. 안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 안산 쪽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산을 계속 했었는데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았는지 100%, 98%, 94%다 그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2년 전쯤에 하셨을 때는 부동산 경기가 네. 좋을 때였잖아요. 완전 거의 뭐 피크더라고. 정점에 있을 때였으니까 그게 아파트 경기도 좋았는데 빌라, 심지어 반지하까지 낙찰을 높게 받아가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 나름대로는 현명하게 잘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좀 과열된 것 같네? 그럼 굳이 경매 시장에서 살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내 생각에는 조금 멈추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현업에 좀 집중을 하다가 약간 부동산이 꺾이는 느낌, 네. 사람들의 관심이 좀 멀어진 느낌이 드니까 최근에 입찰을 좀 네, 그래서 한 하셔서 거예요. 이 집은 그렇게 탐나지 않았지만 오히려 제 생각엔 숭이동의 지상층 엘리베이터 있는 집보다 이 집의 가치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는 원종역 올해 개통될지는 모르고 한 몇 년 후에 될 줄 알았어요. 낙찰 받고 나서 더 된 거야. 나가시는 어르신께서 꼭 성공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르신께서. 채무자께서 네. 그렇게 또 헤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쉽지 않지. 사실 불편한 관계로 이사 가는 만난 날 건데. 음료수 잔뜩 사두고 왔거든요. 좋은 집이라고 이거. 자기 살아봤는데 그렇게 비가 많이 와도 누수 한 번 없었다고. 반지하라면 이렇게 바닥 마루가 온전한 상태로 있기가 쉽지 않아요. 누수되고 습기 올라오고 하니까 이게 다 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컨디션이 나쁘지 않거든요. 이 정도 20년을 바닥을 썼는데 이 정도면 A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출도 낙찰가의 80% 잘 받은 거고, 그러면 명도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편찮으신 네. 채무자께서 거주를 하셨나 봐요. 낙찰 받고 순서대로 한번 좀 여쭤볼게요. 낙찰 받고 선생님 말대로 그 이름 남기고 한 2-3주 후에 연락이 오시더라고. 이분이 이제 배당 받을 건 없고 손해볼 건 없는데 강제 집행 비용 이것저것 다 해보면은 따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저가 하는 말 다 녹음하시라고 그랬어요. 저도 녹음할 테니까 미리 반드시 녹음하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 말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알아보시라고. 그리고 끊었거든요. 근데 또 전화기 왔고 얼마나 주실 거냐고 샵에서 한 62만 원 정도 드리겠다. 그럼 낙찰 받고 그때 바로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메모 붙여놓고 네. 왔더니 채무자의 따님께서 연락이 왔었고